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대장 박영황입니다. 자, 한국전력 면접이 잡히셨죠? 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 3일 안에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일단은 직무 면접도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짧은 그 3일 안에 우리의 지식과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넓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한국전력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용을 몰라서 떨어진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직무 면접의 합격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말하기하고 깊이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맞지 개념 하나하나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직무 면접 망칩니다, 여러분. 자, 핵심은 뭐라고요? 말하기와 깊이입니다. 깊이. 자, 일단 1차 면접에 대한 후기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전 합격했던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뭐 처음에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1분 자기소개 시킨다고 합니다. 그 자기소개 여러분들 뭐 잘 준비하시고요. 자, 전공 면접 1명과 실무 면접관 2명, 그다음에 인성 면접관 1명으로 다대1의 면접이었고요. 자, 이제 뭐 주로 이제 전공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고요. 인성 면접관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성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 정도가 되겠죠. 주로 한 80% 정도는 직무에 대한 얘기고 주로 한 20% 정도는 인성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질문들도 우리가 체크해 놓을 필요는 있다. 자, 압박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이 후기에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후기를 바탕 우리가 준비해 본다면 일단은 직무 면접에 대한 예측을 한다면 주로 이제 직무 면접에서 물어보는 형태는 개념형, 그다음에 상황형,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 개념에 대한 지식들이죠. 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 기본적으로 2개 정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사와 관련된 영역에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형과 상황형이 합쳐져서 여러분께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어떤 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연결하여 물어보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형을 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개념과 상황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개념을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경영 경제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사무직 쪽 계열에서는 상경 계열 쪽 관련된 개념 문제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죠. 인문이나 사회 쪽도 이슈나 한전에 대한 관련된 어떤 사업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영역까지도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문 사회 쪽은 사업이라든지 최근 이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잘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고민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합격할 수 있다. 상경 계열은 사업과 뭐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내용들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적인 개념적인 질문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말하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전달력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기가 굉장히 뭐 고도화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의 순서대로 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하기 계속 연습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PREP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말하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PREP를 떠올리자. 그래서 우리 입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 계속해서요. 자, 따라해보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만 반복하면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첫 둘 셋 화법도 자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PRP로 말해라, 첫둘셋으로 말해라.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복잡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서는 말하기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배웠지만 지금은 깊이에 대한 부분이다. 이 깊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는 그 답변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개념에 대한 정의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나 또 부연 설명을 이어나가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할 때 그 현상에 대한 개념을 쭉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시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어떤 세그 현상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근데 만약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까지만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면접관이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세그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물어보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만들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개념 정의, 예시 설명, 현장 적용까지 다 말씀하실 때 너무 길다. 내가 이것이 1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개념에 대한 걸 물어봤다면 개념과 예시에 대한 설명까지만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대부분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꼬리 질문에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것이 1분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개념에 대한 정의와 예시에 대한 설명까지만 하시고 그냥 스톱. 그 다음에 꼬리 질문 반드시 대처 방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답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상경 계열 쪽이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설명을 해봐라. 그럼 개념에 대한 정의를 예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시에 대한 설명까지도 붙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이 한국전력에 이렇게 우리 이런 말까지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알아서 자 지금 현재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X 이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Y 이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생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론이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정의, 예시 설명, 현장 적용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내가 준비하는 질문 그 개념에 대한 전공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모르는 거 막 아는 척해서 억지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직무 면접의 대응 포인트를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직무 면접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10개를 물어봤는데 한 6개만 답변하고 합격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면접관이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약간 상수준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답변을 못하면 한 하수준 이렇게 물어봅니다. 좀 약간 쉬운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답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수준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이것도 답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수준 넘어가는 거죠. 중수준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의 난이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수준에서 답변했다. 그럼 또 상수준에 물어보는 거죠. 또 답변했으면 뭐 좀 상수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질문들에 대부분 답변을 다 잘했다.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뭐 높은 수준의 질문에 대한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답변했다라고 한다면 10개 중에 6개만 답변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상수준에서 답변을 못 해가지고 하수준에 있는 것도 여러 개 답변을 잘했어요. 근데 이 하수준에 있는 거 6개 정도 답변했다고 내가 합격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난이도와 깊이에 따라서 면접관들이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3번 연속 모른다는 떨어집니다. 이거 알아요? 아니요. 이거는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3번 연속이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제가 농담 삼아 3번 연속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모른다를 너무 남발하는 것 또한 당연히 안 좋겠죠. 최대한 아는 것까지는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포기하듯이 내려놓게 되면 오히려 이것도 좀 열의와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생각도 좀 하세요. 내가 약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건 뭐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모른다 또는 얼핏 생각이 날까 말까 한다, 좀 약간 생각의 깊이를 요구하는 질문이다. 그렇다면은 잠시 한 2, 3초 정도 쉬었다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그렇죠? 빨리빨리 말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급해지고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고,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숙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초반에 근데 뭐 모를 때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이제 계속 반복된 멘트니까 그 부분도 제가 숙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모르는 걸 물어보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시면 되겠죠. 처음에만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숙지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면접 미리 확실하게 공부해서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답변을 하고, 최대한 내가 아는 것들은 정말 자세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보고 직무 면접에 대한 합격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모른다가 많으면 뭐 그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른다가 많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직무 면접 볼 때 이제 인성 면접 관련된 면접 질문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종합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뭐 이런 어떤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라고 하고, 제가 한전 강의할 때에도 한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된다, 면접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인재상과 관련돼서는 내가 썼던 인재상 2가지 이외에 다른 인재상들 중에서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거 없나요? 뭐 이런 인재상은 왜 안 선택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인재상 중에서 뭐 본인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인재상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교육 과정을 적으셨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뭐 경력사항도 쓰는 것이 있으니까 경력이 있는데 왜 이직과 퇴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 프로젝트가 관련된 경험을 썼다면 본인의 이런 경험에서 본인의 역할과 기여도는 얼마인가, 또 그때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그런 경험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직이나 사무직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니 관련된 경험과 정리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와 또 교육 경험, 경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 나왔지만 본인 주로 우리 한국전력공사의 긍정적인 이슈를 많이 선택해서 썼는데 부정적인 이슈 또는 뭐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자, 최근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자기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꼬리 질문들도 항목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그 쓴 내용 안에서 이러한 유형의 꼬리 질문들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자기소개서 안에서 꼬리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또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내 자기소개서 안에서 지문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업 윤리 같은 것들은 이런 윤리적인 것들을 잘 지켰던 사례, 왜 굳이 본인이 이렇게 희생했는지, 뭐 우리는 공공적인 영역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 적자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정기료를 인상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뭐 최근에 관련된 이슈와 연관해서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무 면접에서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여러분들께 이런 점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직무 면접은 핵심이 뭐라고요? 말하기와 깊이다. 자, 말하기와 깊이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지. 지금 다시 기사 공부한다는 거, 지금 다시 내가 뭐 전공에 대한 공부한다는 거,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짓을 해서 종합 면접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종합 면접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